저는 노르웨이에서 15년 넘게 기자로 일하고 있는 요한센이라고 합니다. 전쟁, 무기산업, 국제정세 등 주로 국방과 관련된 뉴스를 다루다 보니 세계 각국의 군사력 변화나 새로운 무기 도입은 언제나 제 관심사였죠. 그런데 최근 제가 담당하던 취재 중 하나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이 만든 K2 전차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폴란드에서 전해진 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의 K2 전차를 대거 수입하겠다는 발표였죠. 저는 이 뉴스를 듣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그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다고? 저는 즉시 이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곳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의지할 곳도 없었던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노르웨이조차도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무기 기술을 그들은 어떻게 자국 내에서 개발하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취재하기로 결심한 저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의 무기 기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접했던 수많은 무기 관련 뉴스 중에서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생산한다는 소식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이 무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특히 독일의 레오파드 EH1 전차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전차였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 군도 최근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일의 레오파드 EH를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전차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말해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폴란드가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조사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들이 K-2 전차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발전과 군사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나라였던 거죠. 특히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외세의 도움 없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약을 이룬 뒤에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무기 수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한 한국은 결국 세계가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K2 전차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그 전차의 사양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3.5세대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이며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EH7과도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장전 장치나 독특한 유기압 현수 장치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지형에서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2는 전자장비 면에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방사선 차폐 라이너가 있어 핵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중성자, 방사선이 승무원실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시켜줍니다. 이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무기 기술력에서 독일 같은 전통 강국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 그때 저는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도입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취재를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심층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K2 전차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는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레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과정과 그 배경을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최첨단 전차 도입이 필수적이었죠. 독일의 레오파드 EH 전차가 폴란드의 1순위 후보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한국의 K2 전차가 그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상황은 흥미롭게 돌아갔습니다. 한국이 독일이라는 무기 강국과 경쟁하는 상황. 그것도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의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말입니다. 이는 저 같은 유럽 출신 기자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자국 방어를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죠.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은 분명 강력한 후보였으나 폴란드는 K-2 전차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성능 면에서만 우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 폴란드에 제안한 조건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 개발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협력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첨단 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군사기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한국과 폴란드 간 협상 과정에 대한 세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기술 이전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죠.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과 노르웨이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K2 전차가 후보에 올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독일과 강한 군사 협력을 유지해왔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시리즈는 우리 노르웨이 군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레오파드 EH1이 차기 전차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이견 없이 독일 전차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가 등장하면서 그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록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 전차를 선택했지만 K2 전차는 마지막까지 독일 전차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흑표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은 노르웨이에게 단순한 전차 판매가 아니니 마치 폴란드에게 했던 것처럼 기술 이전과 협력을 제안했었습니다.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노르웨이로서는 그 제안이 다소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우리 노르웨이 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차의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기동성이 극대화되었고 노르웨이와 같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동성 테스트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설원을 달리는 두 대의 전차가 있는데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또한 K2 전차는 전자전 대응 시스템과 같은 최신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들은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7km 사격 테스트에서 레오파드 전차는 5발 중 3발을 명중시켜 통과한 반면 K2 전차는 처음 3발을 모두 명중시켜 3발만 쏘고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과의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EH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노르웨이 국방장관도 K2 흑표 전차를 추천했는데 당시 노르웨이와 독일 사이 정치 및 경제적인 관계가 작용했다는 보고서를 보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전통적인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확실히 인식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쟁으로부터 복구된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우수성은 단순히 전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K-E 외에도 한국이 다양한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잠수함이나 항공기,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까지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술 강국이었으며 그 성과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책상 앞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드디어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도시였습니다. 발전된 경제와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번창하는 이곳에서 저는 왜 한국이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이곳에서 저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강조한 것은 한국이 결코 빠른 해결책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이를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인터뷰 중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함은 그저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였죠. 외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매우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한 기술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을 딛고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그들은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끝없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개발 과정은 그러한 한국의 도전을 가장 잘 상징하는 사례였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 아니라 한국이 오랜 연구 끝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적 무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엔진 실린더 파손, 파워팩 이슈 등 무수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K2 전차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의 전자장비들도 이와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갖춰졌습니다. 흑표 전차는 첨단 전자전 대응 장치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그 결과 K2 전차는 단순히 무거운 철덩어리가 아닌 최신 전자전 장비를 갖춘 최첨단 전차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전차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실제로 그 기능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노르웨이에서 K2 전차는 선택되지 않았을까? 당시 노르웨이군 현대화 사업에서 K-E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EA7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독일 전차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K-E 전차가 가진 강점들이 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아직 완전히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선택은 독일과의 오랜 협력 관계와 신뢰에 기반한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기술이 그들의 선택을 바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자신감과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수주 실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따라잡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앞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K2 전차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하며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그 상징적인 결과물 중 하나였죠. 사실 처음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을 우연이나 가격 경쟁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K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 국가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서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노르웨이군 현대화 사업에서 K2 전차가 선택되지 않았던 그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독일과의 오랜 협력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일 전차가 선택되었지만 만약 그때 K2 전차의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좀 더 깊이 이해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그들의 방위 산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 만났던 한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을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자신감과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자리 잡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 기술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노르웨이의 여러 동료 기자들과 한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K2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했다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표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기술력과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통해 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약의 상징이 바로 K2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은 전 세계에 그들의 기술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노르웨이가 이번에는 독일 전차를 선택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그들의 기술력을 발전시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 노르웨이도 한국의 K2 전차를 다시 검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중요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방위 산업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인 부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혁신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K-2 전차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그들이 이룩한 기술적 성취와 자립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왔고 이제는 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그들이 이룩할 더 많은 성과들을 기대하며 저는 이 기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한국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